여러분, 혹시 모임에 갔는데 할 말이 없어서 뻘쭘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어떤 소재로 대화하면 좋을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JTBC 결혼의 진심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할 말이 없어서 모두 다 시선을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적 많죠. 그러다가 윤비님께서 오셔서 대화에 활기를 띠는 장면입니다. 어떤 점은 좋았고 어떤 점은 좀 아쉬웠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초면일 때 대화하는 방법은 꽤나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상대가 내 말에 호응해 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좀 유머를 했는데 하하하하하 자,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지위가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뇌에서 상당한 고통을 느낍니다.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상대의 관심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의적인 인간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만남에서 상대에게 얻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가 얼마나 소셜 스킬이 있는가, 이런 분들은 겉으로라도 맞장구를 쳐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가 얼마나 성숙한가, 성숙한 사람은 나의 말 실수, 이를테면 소재를 잘못 정했다든지 약간의 실수를 해도 관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나를 그룹에서 확 찍어 누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대가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또 그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호의적인가 를 궁금해하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얻어내야 하겠죠. 초반에 이런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임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준비할 것이 있으면 돕습니다. 그리고 일찍 도착해서 몇 명 없을 때 안전한 환경이거든요. 왜냐면 아까처럼 여러 명이 있을 때가 더 위험한 환경이에요. 사람은 여러 명 앞에서 망신당하는 걸 더 싫어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 없을 때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스몰 토크를 시도합니다. 1대1 대화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필요했던 이 정보들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정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방송에서 다짜고짜 만났기 때문에 진짜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평소 그룹 대화할 때 초면인데 정보가 없을 때는 내가 지각했을 때예요. 그러면 고수가 아닌 이상은 진짜 말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이 장면들은 자, 각자 다 딴 데를 보고 있는데요. 방금 경치 얘기를 끝내고 경치 좋네요 하고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썰렁해진 그룹이에요. 이분들의 방송 상황에서 더 어색한 이유는 있어요. 평범한 그룹 대화에서처럼 상대방의 관심사를 내가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 소재가 시청자가 보기에도 좋아야 한다는 부담감, 또 PD가 보기에도 그럴듯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정말 잡담은 이 시청자가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날씨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주식 정치 이런 거 TV에 나갈 수 없는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쉬운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도, 이러한 정보가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대화 소재가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상대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공감이죠. 뭐냐면 어떻게 방송 출연하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셨어요? 그런 입장에 대한 얘기를 공감대로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두고 왔지 뭐예요? 라는 식으로 내가 망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 나의 이상과 현실을 대비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 굉장히 잘하시는 윤비님이 오셨는데요. 이 윤비님께서는 첫 번째 스킬을 발휘하셨어요. 내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오늘 아침에 헤어 디자이너에게 머리에 뽕을 잔뜩 넣어달라고 했는데 제주도 바람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네, 분위기가 확 띄워졌죠. 자, 머리에 뽕 넣은 거 다 꺼졌네요. 자, 제주도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임의 관련성도 있고 또 촬영 때문에 되게 예쁘게 스타일을 하고 왔다라는 관련성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내가 되고 싶은 이상과 현실의 갭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유발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정보를 전달했냐면 나는 새침하거나 도도하지 않다. 나는 나를 유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작고 시시한 이야기도 나의 관심사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딴 사람의 윤비님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삐지거나 반격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상대가 되게 시시한 얘기를 해도 나는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었죠. 자, 윤비님께서 두 번째로 얘기를 꺼내는데요. 이 남자분에게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순간 제가 아는 줄 알고 자, 그런데 아니네요. 라고 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게 하려면
무슨 연예인 닮았네요 라고 하면 그나마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는 제가 잘 이어가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현자님들께서 이렇게 이어가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좀 도와주십시오. 자, 세 번째도 윤비님께서 대화의 소재를 꺼내셨는데요. 세 번째는 상대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칭찬이 조금 묘해요. 서희님께서는 얼굴에 점이 있으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서희님, 점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거 점이시죠? 그러니까 서희님께서 하하하 자꾸 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비님께서 하하하하 진짜요? 엄청 매력적이다. 그 매력 있어요. 빼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칭찬이죠. 왜냐면 얼굴에 점이 있다는 게 칭찬거리인지 아닌지 애매하거든요. 칭찬은 누가 봐도 칭찬거리인 것을 칭찬하는 게 좋아요. 피부가 좋으세요. 옷이 너무 예뻐요. 뭐 남자라면 근육이 진짜 멋있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점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상대를 매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그런데 좋게 보자면 사실 이 서희님의 점이 매력적인 면도 사실은 있어요. 마치 서양 청소년들의 죽은 깨 같은 발랄한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윤비님께서 서희님을 먹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희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 컴플렉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죠. 칭찬을 할 때는 그냥 누가 봐도 칭찬거리인 것을 칭찬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위험한 칭찬 중에는 조금만 닮은 연예인, 그러니까 이를테면 누구를 뭐 좀 닮았는데 뭐 조금 닮은 거 가지고 막 정우성 닮았어요, 손석구 닮았어요, 뭐 이정재 닮았어요, 이런 거 별로인 거예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 드물잖아요. 그런데 연예인이랑 비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꼭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를 닮았어요 할 때도 미모의 대명사격인 연예인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별로예요. 여자로 치면 수지, 아이유님, 뭐 현빈님, 원빈님처럼 너무 막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연예인은 언급을 피해 주시면 좋겠죠. 뭐 진짜 많이 닮았으면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렇게 윤비님께서 위험한 칭찬을 하고 나니까 뭔가 그룹의 압력이 조금 높아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준현님께서 윤비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상대방의 매력을 되게 잘 짚어주시네요. 이런 위험한 압력을 약간 해소시켜주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맥락을 틀어버려서 모두가 해피하게 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분 덕분에. 윤비님께서는 사실 점 칭찬 내가 잘못했나라고 약간 긴장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때 윤비님을 구해준 맥락도 되었고요. 또 준현님께서 윤비님을 약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윤비님에게 호감을 어필하는 맥락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많은 맥락들이 흐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맥락이 더 우세한지는 계속 2화 3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서희님인데요. 아무리 좋은 칭찬도 서희님이 기분 나쁘면 조금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서희님께서는 그냥 윤비님의 칭찬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상대를 칭찬해서 돌려줬어요. 점이 예쁘니까 빼지 말라고 했던 윤비님에게 윤비님 느껴져요. 뭔가 친화력 갑인 것 같아요. 라고 칭찬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서희님의 어떤 큰 그릇이 어필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사실은 뭐 이렇게 속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상대의 비위를 맞춰 보인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보기 싫은 사람은 보기 싫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요. 이 서희님의 어떤 대인배적인 풍모에 끌리는 사람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어당길 거예요. 또 윤비님께서 서희님을 진짜 진정으로 칭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을 만들 필요는 없고 티포텟 전략으로 내가 먼저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현명한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쉬운 주제는 첫 번째, 상대에 대한 칭찬입니다. 시원하고 확실한 칭찬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공감입니다. 이를테면 독서토론 모임에 갔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독서토론 모임 혹시 전에 해보셨어요? 저는 처음인데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댄스 동아리에 갔다 그러면 춤을 얼마나 추셨어요? 저는 잘 못 춰서 걱정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쓰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모임 되게 예쁘게 하고 오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완전 찌들었어요. 근데 되게 예쁘게 해서 와가지고 나 오늘 찌들었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좋아요, 구독.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 잘 사용하시는 초면에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법 이런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주세요. 어떤 대화를 소재로 사용하니까 되게 안전하고 좋았다. 그리고 이런 점을 주의하니까 좋았다. 라는 것들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서로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자님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